지구에서 한 해에 버려지는 옷의 양은 무려 330억 벌에 달합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에르메스의 버킨백이 136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죠.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어떠한 물건은 사자마자 감가가 진행되는 반면 어떤 것은 반대로 사두면 오른다고들 얘기합니다. 약간 전자는 내가 산 주식, 후자는 남이 산 주식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 경우는 주로 겉으로 드러내기 좋은 고가의 재화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디 앉는다 또 과연 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냥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랬으면 벌써 다 부자 됐겠죠? 눈에 띄는 투자 가치를 지닌 가구란 정말 극소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극소수에 해당하는 어느 건축가와 이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어느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20세기 프랑스의 건축가 장 프루베와 스위스 태생의 가구 브랜드 비트라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비트라를 그저 살짝 비싼 가구 브랜드 정도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들의 진정한 무기는 가구의 가격이 아닌 가구를 향한 덕력에 있습니다. 가구 수집에 굉장히 진심인 브랜드이기 때문이죠. 비트라는 자신들이 취급한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모더니즘 이래에 만들어진 네임드 가구들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은 가구 쪽에선 사실상 명예의 전당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현 시점 가구 하나만 갖고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가구 브랜드일 것 같은데요. 애초에 창업주가 미국 여행 도중 마음에 든 의자를 유럽으로 들여오기로 결정한 것이 가구 사업을 하게 된 발단이거든요. 이후 여러 브랜드와 디자이너를 영입해 가구를 만들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판권을 취득하거나 자회사로 인수하며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죠. 때문에 가구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오리지널 디자인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대중은 상표를 내세우는 패션 브랜드의 카피에는 맹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구에도 엄연히 짝퉁이 있고 오리지널리티에 기반한 정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구의 디자인 카피에는 딱히 관심 없는 사람도 많죠. 애초에 패션에 비해 관심도가 덜하고 가구가 사치품보다는 일상품의 성격이 더 강해서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빈티지라는 다소 특이한 영역도 있죠. 오래된 의자 하나가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마켓인데요. 이 빈티지 시장이 정의하는 오리지널이란 단순히 판권을 가진 브랜드가 생산한 혹은 생산했던 물건이 아닌 디자이너가 생전에 직접 관여한 물건, 즉 시대성을 품고 있는 물건으로 일컬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끌어오니 카피캣과 지독한 근본주의가 공존하는 정말 극과 극인 바닥이죠. 그렇다면 가구업계의 큰손 중의 큰손인 비트라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 같지만 비트라의 명예회장 롤프 펠바움의 에세이에 따르면 의외로 양쪽 모두 견제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카피 제품을 척결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오직 빈티지만이 오리지널이다 라는 주장 또한 그리 반기지는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리지널의 정의를 원작자의 생존 유무보다 합법적인 경로로 원작자의 정신을 완벽히 계승했는가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디자이너의 발자취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연구하며 유족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는 이유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비트라가 말하는 오리지널이란 단순히 옛것 그 자체가 아닌 옛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현 시점 그들이 생산한 장프루베의 가구들이 그들의 주장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프루베는 20세기에 활약한 프렌치 모더니스트로 주로 나무와 철을 이용해서 전쟁 이후의 재건 과정에서 조립식 건축의 가능성을 확장시킨 인물입니다. 무려 집을 조립하는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가구 하나쯤 조립하는 건 정말 일도 아니었겠죠? 현재 그가 생전에 제작한 오리지널 가구는 500만원 아닙니다. 의자 하나에 기본 5천만원 이상의 말도 안 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날엔 명백한 투자 자산이 되었고 전 세계의 찐 부자들은 가구를 넘어 그의 건축에 사용된 문짝이나 기둥까지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대표적으로 GD가 싹쓸이하고 있죠.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의 멋진 디자인을 극소수만 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에 비트라는 장프루베 사후 명맥이 끊긴 그의 가구를 재생산하기 위해 그의 딸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첫 번째 장프루베 에디션을 발표하고 그의 디자인 중 가장 기본 형태의 모델에 스탠다드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죠. 여기에는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가구를 필요에 따라 개량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었는데요. 앞서 나왔듯 그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 재건 과정에서
합리적인 소재들을 이용한 가구를 수없이 제작했고 그 시기에 발생한 다양한 한계와 니즈에 맞춰 계속해서 제품을 개량해 왔습니다. 쉬운 운반을 위해 분해할 수 있게 만든다거나 전쟁으로 철이 귀해지자 나무만 사용한다거나 해서 말이죠. 그렇기에 비트라는 그 끊임없는 탐구 정신까지 계승하는 것을 완전한 복각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후 그들 또한 복각 과정에서 본디 합판이었던 좌판과 등판을 플라스틱으로 변경한 버전을 추가했는데요. 이에 대해 그들은 만약 장푸르베가 살아서 스탠다드 체어의 개량을 지속했다면 어떤 소재를 연구했을까 추론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합판 이후로 플라스틱 광풍이 불었던 60~70년대의 가구 디자인 패러다임을 보면 합리적인 추론이긴 하죠. 오늘날까지도 가장 값싼 소재이기도 하니까요. 좋은 디자인을 발굴해 대중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지 역시 장푸르베와 닮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 가구 디자인 역사를 아우르는 브랜드 비트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늘어놨는데요. 그렇다면 비트라는 과연 회수 가치를 아예 생각 안 할까요? 라고 한다면 이게 또 아예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장푸르베에 대한 연구를 누구보다 많이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이것저것 많이 수집했겠죠? 자연스럽게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은 장푸르베를 포함한 모든 오리지널 빈티지 가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이들이 수집한 빈티지 가구 전부 가구를 넘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실히 입증받은 녀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최대 주주를 넘어 거의 최고 존엄이죠. 이에 대해 비트라는 영리가 아닌 연구 목적의 수집이기에 되팔 일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연구용으로 가구를 들였다지만 과연 자기들의 자산 시세가 폭락하도록 놔둘까요? 절대 안 그러겠죠. 빈티지 시장은 기본적으로 희소성에 기반해 시세가 형성되는 만큼 그들은 장푸르베의 가구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재생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피스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한정판으로 소량씩 풀어왔죠. 이 전략으로 풀린 녀석들이 먼 훗날에 마찬가지로 희소성을 띠며 가치를 방어할 것이고 그만큼 오리지널의 시세는 더욱 굳건해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콜렉터들 사이에서도 장푸르베의 오리지널이 불패인 이유이기도 하죠. 지금 보시는 안토니 체어도 2002년 비트라에 의해 한정판으로 복각된 에디션 중 하나인데요. 역시나 그들의 변태적인 덕력이 빛을 발해 나무의 종류까지 완벽히 고증해서 만들어졌으며 때문에 판매 종료 이후 가격이 사악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리지널은 의자 하나에 1억 가까이 하는 정말 그사사의 가격대를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녀석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귀여운 수준이죠. 참고로 올 가을 안토니 체어가 빨간색 프레임의 소나무 합판으로 재발매될 예정인데요. 2025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만 한정판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며 지금까지의 모든 장푸르베 에디션이 그려왔듯 높은 확률로 단종 이후 중고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지금까지 판매자로서도 컬렉터로서도 돈을 벌고 있는 브랜드 비트라의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결론으로 가구로 확실한 재테크를 누리시겠다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희소한가, 그리고 시장의 큰손들이 가치 방어와 오리지널 판별에 진심인가를 말이죠. 콕 집어 프렌치니 북유럽인이 하는 얘기까지 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따로 한 편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가구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구가 아닌 오로지 재테크가 목적이라면 바로 뒤로 가기를 누르셔야 될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꼭 진정으로 좋아하는 경우에만 돈을 들이시기를 추천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두서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오겠습니다.